투자클럽입니다. HLB 이제 계열사 HLB 제약. 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이제 오후 4시부터 서정희 회장의 홍콩 기업 설명회가 온라인상으로도 이제 생중계되었는데요. 자, 내년도 매출 5전을 달성 전망을 자신하고 있고 CDMO 사업 관련되는 부분에서 20만 리터의 공장 착공 소식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종가상으로 17만 7,800원에 마감되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직전의 미증시 흐름들 좀 살펴보면 오늘 쪽에서는 이제 다우 선물은 강보합,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선물은 약세 흐름이고요. S&P 선물도 조금 약보합세. 중소형 주식의 러셀 2000 같은 경우 좀 강세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죠. 계속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되는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계속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어떤 이제 시장 분위기입니다. 오늘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이제 3,300억대 매도인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 매도랑 거의 지금 비슷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도를 제외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 압박이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고요. 이 금요일, 월요일 날에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했고 어제 다시 이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매도를 조금 빼고 나면 전체적인 부분들은 외국인 기관들이 다시 일단 매수 쪽에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영향을 제외하고 나면 상대적으로 이제 수급의 압박들은 그렇게 덜한 편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매수가 다시 또 재개되는 어떤 수급이었죠. 코스피는 이제 2,500선 초반까지 다시 또 내려오는 모습.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건세. 그 다음 종목은 어제는 이제 지수가 좀 빠져도 상승 종목이 더 많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 수가 이제 코스닥에서는 한 300개 가까이, 코스피 쪽에서는 한 200개 이상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많은 어떤 흐름이고요. 그래서 지수 차트 보면 이제 코스피는 20일 이평선에서 살짝 좀 내려오면서 이 금요일하고 월요일에 이제 갭을 좀 메꾸는 흐름을 좀 보였다. 이게 좀 특징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날 양봉 내고 이틀 이제 연봉으로 살짝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상으로 매수를 조금 이제 붙여줬던 삼성전자 수급이었는데 오늘 다시 이제 500만 주 넘게 결국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칩스법 관련되는 부분에서 재조정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들이 수급에 영향을 그대로 뭐 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500만 주 넘게 그 다음에 기관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도를 하고 개인들만 오늘 또 400만 주 넘게 일단 매수를 해서 결국은 이제 자사주 10조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야기에 있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이제 매수하는 어떤 흐름들은 밑단에서는 계속 이제 나오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과 기관들 매도하면서 개인들 매수하면서 이제 한 3, 4일 정도 양봉으로 18만원 부분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17만원 언더로 좀 내려오는 어떤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연말 이제 배당 관련되는 부분에 이슈가 있는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다 지금 이제 KT 제하고 나면 배당 수익률이 한 5% 넘는 어떤 구간에서 이제 주가도 견조하게 지금 뭐 단기적으로 한 2주 사이에 강한 흐름들을 배당주 SK텔레콤도 그렇고 뭐 KT, LGU 플러스 흐름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그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되는 영향을 주는 뭐 현대차, 기아도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 2차 전지주들도 이제 최근에 그 여러 이제 강한 흐름으로 강하게 어제도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86,00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어제 오늘 윗골이 나오면서 살짝 이제 가격 조정을 해주고 6만원대에서 8만원대 중반까지니까 거의 한 3, 40%를 한 2주 사이에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격 조정 조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좀 반등세가 좀 나왔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21일 평에서 양음량 패턴을 내면서 거래량이 어제보다 좀 늘어났죠. 그래서 21일 평의 지지를
받으면서 분봉상으로도 보시게 되면 장중에 17만 8,800원대, 18만원 이제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을 오전장에 보여줬다가 이제 오후 4시 이후에 이제 기업 설명회 온라인 중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내려가기는 좀 어려운 어떤 모멘텀을 갖추고 있었고요. 현물 쪽에서는 이제 공매도 쪽 이제 신한이라든지 여기서 조금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한국투자증권에서 공매도인 35,000주 좀 매수가 좀 들어왔고, 수급상으로 보면 이제 기관들 매수가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들 개인들은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 일단 매도세가 들어오는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11월 달에 좀 내려올 때 16만원까지 내려왔을 때 연봉들을 하나씩 회복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8만원권과 이 볼린저밴 상당 가격 19만원대 여기까지를 이제 뭐 내일하고 모레하고 해서 이제 월봉을 만들어내는데, 최대한 18만원 위에서 18만 5천원 뭐 19만원 여기에서 이제 월봉을 마무리하면 월봉의 어떤 형태가 밑꼬리 연봉이 아니라 밑꼬리 양봉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18만 1,000원 위로 가야 이제 월봉상 양봉이 되어서 7월 달에 나왔던 17만 5천원 밑단이 이제 언더슈팅 되었던 구간에서 이제 정상화되는 어떤 흐름을 다시 박스권에서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결국 이제 오늘 장 끝나고 4시부터 이제 온라인으로도 뭐 중계가 된다고 예고가 되었던 이 홍콩에서의 어떤 기업 설명회죠. 그래서 서정희 회장이 직접 이제 이 부분들 PT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회사에서 CDMO와 그 다음에 바이오 신약으로 이제 이 컨텐츠 점프를 이제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노리는 회사의 어떤 변화를 이제 주로 좀 다루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올해도 램시마는 1조 매출의 어떤 가시권에 들어가 있어서 블록버스터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내년도에는 5조대면 이제 뭐 글로벌 빅파마 탑 50 안에 뭐 들어가는 수준의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축으로 될 수 있는 CDMO 사업을 위해서 연내 이제 부지 선정과 내년에 20만 리터의 공장을 착공한다. 그러면 이런 캐파의 어떤 정설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실적 증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DMO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 바이오 약품들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기존의 뭐 항체약품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ADC라든지 세포치료제라든지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mRNA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모달리티가 새롭게 나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CDMO 사업의 어떤 부분들은 경쟁도 뭐 강합니다만 얼마만큼 캐파를 만들어줄 수 있고 그걸 이제 마치 그 반도체 파운드리하고 똑같죠. 그래서 어떤 이제 고객사를 확보하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어떤 이제 기여도도 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램시마로 올해 1조 이상 팔았는데 내년에도 1조 이상 파는데 무리가 없다. 그래서 기존의 캐시카우가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고 진펜트라의 어떤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 5조 달성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이야기 코멘트 워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가 주사가 가능한 S제형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이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 SC가 내년에 7,300억 매출 기대. 결국 이제 진펜트라가 지금 올해는 뭐지만 연간 해서 4분기 해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뭐 한 7천억. 그래서 이제 블록버스터에 주한 어떤 기대감을 낼 수 있는 흐름, 트룩시마가 한 4천억대. 그래서 램시마 SC는 유럽에서 요 두 개 합하고 기존의 램시마와 합하면 5조대 매출 관련된 부분에 전망을 하고요. 2026년도에는 7조, 2027년도에는 10조까지, 2030년도까지 이제 이 부분들 이야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공격적인 퍼포먼스 스코어를 지금 이번 IR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매수의 어떤 유입으로 어떻게 좀 나올지가 이제 수급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이오시밀러를 2012년 한국에서 이제 2012년 허가를 받았고요. 2013년도에 EMA에서 허가를 받고 본격적인 출시는 2015년. 그 다음 미국에서 2016년도 허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램시마라고 봐야 되겠죠. 자, 미국과 유럽의 제품을 출시한 회사는 15곳이고 바이오시밀러로 1조 원 이상 판매하는 회사는 4곳뿐이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입장에서는 뭐 세계 정상급의 위치에 있는 게 뭐 셀트리온입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는 신약의 회사로서 바이오시밀러의 캐시카우 역할로 이제 또 다른 이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회사 주가는 이제 아직 이제 이런 부분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시하게 되면 저가 영역에서 이제 주가도 이제 반영할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자,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255주, 그다음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187만 주, 이번 주 월요일 기준이죠. 그다음에 대차 거래는 상한보다 체결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월말 마무리할 때 18만 원, 19만 원 구간으로 들어올려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하면서 연말을 좀 맞을 수 있는 흐름을 작년 이제 10월달 이후의 흐름이 괜찮았지 않습니까? 작년 10월달 이후에 13만 원에서 24만 원대까지 거의 7, 80% 올렸던 흐름.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이 넘어가서 이 강하게 올라갔을 때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제 올해 내내 이제 박스권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도전들을 연말까지 회사의 어떤 노력으로 주가에도 반영하는지 여부를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